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교안 곱하기 2040 미래찾기 토크 콘서트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잘생겼죠? 예. 아, 근데 다들 표정들이 제가 여기 왜 왔지?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좋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 이 이년 간의 갈등 오늘 모두 건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대표님 옆에 그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핫도그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집에서도 요리 자주 하시나 봐요. 집에서는 라면 가끔 라면 끓여 먹고 예. 계란 후라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똑같군요. 저는 왠지 스테이크 드실 것 같고 이런데 이런 서민적인 모습도 좋네요. 주로 이렇게 라면을 많이 드시고 또 이런 행사나 이럴 때도 뭐 푸드트럭에서 뭔가 만들어 보시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제가 아까 라면 얘기가 아니라 계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네. 제 본심을 드러내버렸네요. 푸드트럭 같은 거 이용할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푸드트럭을 특별히 초대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간단히 먹을 수 있고 또 젊은 이들의 음식 문화고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체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짧고 굵게 여기 참석하신 이제 2040 분들에게 면접 보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의 말씀. 네, 이게 좀 자기소개를 한다는 게 참 재밌긴 한데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을 주시면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네네. 30초만 주신다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첫 글자는 뭐죠? 네. 그거 가지고서 삼행시를 지어서 제 소개를 좀 해.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좀 운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고집이라고 하는데 까먹으셨나요? 짜온 걸 잃으신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외쳐드릴까요? 교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황교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니까 이거 좀 준비해 오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대표님 오늘 마침 또 대표 취임하신 지 100일 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100일 2에 부를 겁니다. 99일. 그렇군요. 99일입니까? 예. 마치 100일이 100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걸음을 걸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기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 여정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국민 속에서 걸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100일이라는 시간이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인데 100년처럼 느껴지셨단 말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교안 대표와 2040의 콜라보 미래찾기 토크 콘서트 토크 1부죠. Y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1부의 주제는 Y. 왜입니다. 예. 황교안은 왜? 예. 황교안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황교안은 그때 왜를 물으면서 인간 황교안의 인생과 걸어온 길을 좀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아주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솔하게 좀 해주실 거죠, 대표님? 진솔하게 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 괜찮은가요? 이미 벌써 재미가 없어요. 예.
농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진솔하게 하셔도 재밌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듣기로는 지난 그 민생투쟁 대장정 중에서 연설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좀 목이 많이 상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광화문 집회 때에는 단상에 오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죠? 뭐 이렇게 약간 목소리 부심을 좀 드러내셨습니다. 예.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좀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좋으시긴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하루에 5번 그 장외 연설을 했어요. 그 다음날 2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광화문에서 큰 또 장외 연설을 하고 그랬더니 그 딱 3일 만에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미성을 기대하고 오셨던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탁하고 못된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릴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뭐 농담으로 그걸 또 안 받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자기 목소리 좋다고 그런다고 또 교만하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 정치인들이 농담을 한 말씀 던지는 게 언론에서 좀 크게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좀 목소리를 좀 그렇다면 연설을 많이 하시고 장외에 나가서 막 소리도 많이 지르실 것 같은데 목소리 관리 비결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관리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이제 목소리 이렇게 망가지면서 뭐 약도 먹고 또 목에 좋다고 하는 프로포폴인가요? 네. 프로포플러스. 프로폴러스. 대표님. 프로폴리스. 다시. 예.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나겠. 대표님. 아니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인가요? 그랬잖아요. 나 지금 당황스러워. 예. 그건 아닙니다. 프로폴리스도 예. 그렇죠. 먹고. 예. 예. 농담이라고 하신 거죠? 예.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죠. 프로폴리스를 많이 벌꿀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무마해가지고 큰일 나요. 그렇게 약간 좀 목소리를 위해서 좀 약도 드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예. 완전히 안 나서 네네. 지금도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생스러우시고 사실 좀 딱딱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말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어쨌든 학교 다닐 때는 좀 뭐랄까 좀 공부로만 좀 주로 많이 하시고 학교 생활에 정해진 약간 이런 생활만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장외 집회에서는 또 굉장히 좀 와일드한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본인은 원래 좀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님? 저 같은 요란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조용한 스타일도 아니고요. 네네. 학교 다니면서는 모범적인 이탈자. 모범적인 이탈자. 예. 굉장히 남들 반어적이.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데 네네. 근데 아주 모범적이에요. 일찍 오고 네. 숙제 다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재밌는 황교안 이런 느낌입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네네. 남이 볼 때는 뭐 꼭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모범적인 이탈자. 굉장히 좀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새벽 3, 4시에 일어나신다고 들었어요. 체력 관리나 뭐 이런 건 좀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겠어요. 왜냐하면 법관에 계셨다가 정치에 뛰어드시면 아무래도 스케줄이 훨씬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제 삶의 패턴이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수면은 대개 한 5시간 채 못 자는 것 같아요. 5시간을 못 주무시네요. 예. 그 오랜 좀 습관이 돼서 그런 네네. 것 같습니다. 그 법관 시절부터 그렇게 뭐 별로 못 주무신 거였죠? 예, 검사. 검사 시절. 예, 검사 예. 생활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좀 그 새벽 잠이 좀 적었었어요. 그래요? 새벽 생활을 오래 했고 네네. 그래서 뭐 새벽 자체가 이제 힘든 건 아닌데 전체로 수면이 부족하니까 네. 좀 이제 피곤하고 그런 거는 있죠. 네네. 요즘에도 계속 좀 피곤하시기는 하시겠어요. 아침에 좀 잠을 못 주무시면은. 예, 뭐 피곤한데 그래도 할 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간 네네. 되면 일어나고 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색소폰 연주를 또 즐기신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또 UFC 격투기를 또 즐겨 보신다. 이런 모습은 좀 조합이 좀 안 맞나?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UFC와 색소폰 이런 걸 즐기시는데 이게 취미 생활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모범적인 이탈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범적인 게 뭐가 있나요? 색소폰인가요? UFC인가요? 예. 이탈자는 그- 있네요. UFC. 예. 예. 그 지금 이제 뭐 그 악기를 설명하시는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 네, 네, 네. 제가 처음 이제 그 색소폰을 배울 때 친구들에게 어디 가서 배우면 되냐 했더니 그 색소폰 나라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서 네. 제가 색소폰 나라로 쫙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자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옷 안 입은 여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 색소폰이 네네. SAX 네, 색소폰이죠. 네, 예. 그건데 제가 SEX라고 써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왜 이러세요? 아, 대표. 아니 그래 가서 제게 그 사이트를 가르쳐준 친구한테 야 너 뭐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너 네네네. 뭐라고 썼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네. 이 사람아 아, 뭐 그런 꾸중을 들은 일이 아, 있습니다. 그게 약간 스펠링을 잘못 생각하셔서 찾아가신 거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러잖아요. 네네. 색스폰이라고 그래요. 색스폰. 그렇죠, 그렇죠. 색스폰이 아니라 색소폰입니다. 네. 색소폰. 색소폰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아까 또 뭘 UFC 말씀하셨죠? UFC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예. 그냥 저녁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보면 좀 역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 성격하고 안 맞는 거라고 하는데 꼭 안 맞지도 않습니다. 아, 약간 그렇게 보면은 좀 본인의 좀 남성적인 면도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도 될까요, 대표님? 제가 여성적이진 않습니다. 아, 잘 돌리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좀 대표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왜냐면요, 대표님은 완전히 황교안 대표님은 어린 시절이 없을 것 같은 좀 느낌을 우리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4월 15일 서울시 출생이시고요. 이남 삼녀 중에 막내세요. 또 막내 이미지도 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이제 고향이 황해도시인데 6.25 전쟁 당시에 월남한 피난민이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 시절 좀 궁금합니다. 요새 그 가짜 뉴스가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저 사회자께서도 가짜 뉴스를 좀 퍼뜨리고 있어요. 아, 제가요? 예, 예. 이남 삼녀가 아니라 네. 삼남 삼녀입니다. 삼남 삼녀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큰 형님은 돌아가셔서 아, 살아 있는 우리 형제는 둘이 남았고요. 네네. 그 말을 쓰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본래 저 우리 돌아가신 큰 형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큰형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대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뭘 물어보셨죠?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대표님. 예. 저희 저 아버지가 47에 이셨고 어머니 43세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인데 그 6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가정 방문도 있고 또 학교에 엄마들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엄마가 찾아오시면 친구들이 할머니 오셨다고 아이고, 예, 그렇죠. 그런 정도로 어린 마음. 뭐 실제로 그 나이 차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야, 너희 엄마는 젊지? 네. 우리 엄마는 연세가 많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주고받지 않았지만 정말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이고 좀 괜히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신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는데 예. 아니 저는 좀 근데 그 막내일 줄은 정말 몰랐던 게 좀 강직한 이미지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늦둥이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늦둥이로서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자라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어릴 적에 편식이 아주 심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래요? 편식이 전혀 없어요.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뭐 맛있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소세지, 계란이- 예, 뭐 이런 건가요? 그때 소세지는 못 먹었고요. 아, 그때 소세지 뭐예요? 계란 비싸요. 후라이. 예. 예. 계란 뭐 이런 것도 계속 계란만 주시고 어, 뭐 두부가 맛있다 그러면 또 두부만 계속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만 먹다 보니까 네네. 편식이 심해졌어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성인이 돼 가지고
고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또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건 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이미지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좀 엘리트의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엘리트의 인생을 좀 살아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생활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생활을 좀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님의 실패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와주신 청년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린 시절에 좀 실패의 시간이 있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어릴 적에는 우리 반 학생이 한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시험 성적으로 말하면 한 47, 8등 정도 됐어요. 네네. 그거, 진짜요? 그거 뭐 성공하는 학생은 아니죠. 아, 그럼요.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릴 적에는 뭐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하여튼 학교도 내 마음대로 안 가지고 음.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눈을 좀 확 뜨셨군요.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실패는 많이 있었죠. 네네. 고등학교 갈 적에 이제 체력장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네네. 우리 반에 68명 중에 66명이 특급 20점 만점인데 네. 두 사람이 이제 특급이 안 됐어요. 아, 2점 깎이는 1급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아, 체력은 좀 많이 그때는 부족하셨군요. 체력은 괜찮은데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때 뭐 하여튼 허리 굽히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68명 중에 2명이 1급했는데 제가 1급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200점 만점에 벌써 2점이 깎여버리니까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하는 학교에 원서를 안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경기고등학교를 이제 지원하신 거죠. 아니, 뭔 학교인지는 말씀드리겠는데 뭐 다 하여튼- 아는데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예. 낮춰서 가라. 예. 뭐 그래가 선생님하고 싸웠던 일도 있습니다. 아, 안 써주겠다. 예. 이제 체력장애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죠. 아, 실패를 맛볼 뻔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근데 성공을 이제 그거는 이제 거두셨네요. 제가 농담으로 한 거고 제가 실제 대학 들어갈 때 2번 떨어졌죠. 뭐 말씀하신 대로 대학 잘 가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네네. 2번 떨어져서 그때 처음에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2번째 떨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 원하시는 학교를 못 가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어쨌든 같은 S대는 들어가시긴 했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게 또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 때, 유년기 때도 이렇게 좀 실패를 하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운명의 여인이시죠. 사모님을,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디서 좀 봤는데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를 만나자마자 번개를 맞은 듯 첫눈에 반했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회자가 그 말 했잖아요. 써 있습니다. 저서에. 예. 저서에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대학교 가가지고는 바로 고시 공부한다고 그 뭐 이렇게 도서관에 들어가서 네. 공부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죠. 음, 그 연애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 뭐 만나는 사람도 대학 다닐 때 이제 미팅들을 하는데 저는 뭐 미팅도 거의 안 갔어요. 네. 뭐 그런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대학 가고 그러니까 학교 뭐 별 생활이 재미가 그게 없더라고요. 아니라 안 껴준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거의 연애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형수님이 만날 때마다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련님 그 어떤 여자 좋아하느냐고. 형수님께서. 예,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여자는 다 좋아한다고 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형수님이 나한테 그 좋은 분이 여학생을 하나 오. 소개시켜 준다고. 네네네. 내가 얘기한 그 이미지가 잘 맞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그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말씀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뭐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뭐였을까요? 너무 예. 인간적이고 네. 아, 그래요? 너무 저 예. 하여튼 평범한 얘기라서. 너무 예. 평범한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손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갈 때 기대하지 않고 갔거든요, 사실은. 그때 네. 사법연수 연수 중인데 연수 과정 중에 잠깐 시간을 빼고 나와서 이제 만나고 도로 들어간다. 네네. 만나고 도로 들어간다고 하는 요즘 딱 그렇잖아요. 그럼요. 만나라고 그러면 그냥 네. 가긴 가는데 네. 잠깐 바로 시간 때우다 오는 약간 그런 시간. 돌아가려고 했는데 네. 가서 딱 보는 순간 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 돌아갈 일이 아니라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돌아갈 원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원래 제 예. 기억에 3시에 가서 네. 3시에 가서 5시에는 나온다. 음. 그래서 맨 처음에 앉자마자 내가 5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처음 보신 예, 여성분에게 예. 아주 결례죠. 결례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앉아서 뭐 몇 마디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는 네네. 뿅 간다 네. 이러잖아요. 그거 너무 옛날 말이에요, 그것도.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말 안 써요. 예. 훅 간다면 훅 간다지 뿅 간다는 안 씁니다. 아 정말 훅 갔어요. 그래갖고 예. 5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 들어가고 또 계속 이렇게 추가 데이트를 했죠. 대화를 나누시고 예.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예.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셨던 제 거예요? 기억으로는 아마 7시, 8시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저녁 7시, 8시까지 예. 같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대화를 나누셨군요. 예.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이게 뿅 해서 이제 간 건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아니 봐서 예. 앞에 뭐 몇 분 안 했는데 네네. 호감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2시간 다 채우고 계속 간 거죠. 일단 외모에 호감이 확 가고 예. 대화를 하니까 더 호감이 가고 예. 너무 사랑하게 되고 진짜 한눈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시게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뭐 처음 이제 해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이런 사랑 이야기. 뭐 거의 안 했는데 하여튼 저 오늘 사회자께서 너무 네. 유도신문을 잘 하셔가지고 네, 대표님께서 너무 잘 넘어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또 이게 운명의 사모님을 만나셔서 이제 결혼까지 하시고 이제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검사에 이제 임용이 되십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공안 검사라는 닉네임으로 뭐랄까요? 그냥 공안검사 타이틀이죠. 예, 공안검사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안검사다라는 단어가 이 사음절이 좀 느끼기에는 좀 무서워요. 예, 느낌 자체가 약간 좀 공안검사다라면 약간 좀 멀리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공안검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검사는 네,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 사건의 근간이 되는 게 형법인데 형법에 보면 범죄가 크게 세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리거나 뭐 사기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거죠. 네네. 하나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도박, 마약 네. 이런 것은 어떤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아주 폭넓은 피해를 주는 거 그 아닙니까? 마약이라면 아까 그 프로포폴 뭐 이것도 포함해서 예, 프로폴리스 이제 그런 게 예.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국가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 국가적 법. 우리 공안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를 다스리는 곳이고 네네. 특수부, 강력부 이런 데는 이제 그 사회적 법익을 다스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개인적 법익을 다스리는 형사부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검찰청에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분된 것 중에 공안부에 배분이 돼서 공안 사건들 많이 다뤘는데 이 공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 공공의 안녕 질서의 공공이 약자입니다. 안녕.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옛날에 이제 좀 부정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죠. 아마 87년 6.29 이후에는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없는 죄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은 없었고요. 네. 그런 일은 없어졌고요. 제가 공안부 간 것도 1987년이니까 그 6.2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렇군요. 갔고 거기서 이제 한 일들이 뭐 공안 사건, 뭐 시국 사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왜곡된 사건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국가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를 다뤘지만 네. 그러나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왜곡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공안검사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어렵고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 대표가 되시고 나서 또 요즘에 뭐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방에 갈 일도 많으시고 가족들이 좀 서운하고 섭섭해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과의 소통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에게 이제 남매가 있죠. 남매가 있는데 이미 장성해가지고 다 결혼 시집 다 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데 네. 아내는 또 아내대로 대학 교수예요. 지방에 있는.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도 바빠요. 아, 나도 바쁘고 그래서 네. 그렇지만 하여튼 네. 만날 땐 또 반가워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만날 때 반가워하고 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 제가 대장정 다닐 때는 뭐 거의 보지 못했었고 음,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서로 바쁘게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부부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네. 제가 아주 아니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같이 이렇게 네. 비치는데 아닙니다. 예.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예. 손주들은 어떠세요? 손주들도 자주 보세요? 또 자랑도 해도 좀 됩니까? 예,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예. 제가 남매를 낳았거든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얘네들이 각각 또 남매를 낳았어요. 음, 요즘 그러기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점짜리죠. 예. 그 200점짜리라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뭐 전수 조금 한 2,000점 주죠. 뭐 2,000점짜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마침 우리 가족에는 전부 남여 숫자가 똑같습니다. 좋네요. 저희는 그 고모님이고 저희 아버지고 작은 아버님께서 아들만 둘씩 낳았어요. 이 명절날 되면 군대입니다. 아들만 10명이어가지고 바글바글 하는데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나면은 정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부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네. 애들하고 잘 놀아줘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애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음, 할머니 옆에 할아버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서 애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제 공은 없고 우리 아내가 네. 애들을 잘 돌봐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장난감도 많이 사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확실히 좀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엄마를 더 좀 더 좋아하는 거는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좀 서운하지요. 근데 서운하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또 애들도 많이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뭐 잘 못하니까 네네. 마땅한 일이죠. 네, 어쨌든 이게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손주들을 자주 보신다는 것도 아주 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좀 사모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국무총리의 아내보다 정치인의 아내가 더 힘드실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사모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영상 편지로 카메라 보시면서 뭐 영상 편지 이거 좀 어색하죠.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건데 대표님한테 갑자기 영상 편지 보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잘못도 한숨 들었나요? 갑자기 이거 한숨인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 당신한테 정말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요. 요즘 괜찮지요? 근데 하여튼 젊었을 때 잘 못한 것까지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나도 잘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좀 더 잘해 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관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나도 잘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잘해라. 예,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질문은 슬슬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면 오늘 사실 2040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좀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여기까지 좀 하기로 하고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더 많아가지고 우리 또 와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단상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직접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궁금한 거 있다, 나 황교안 대표님께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으시면 제가 앞으로 찾아가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우리 남성분 앞에 계셔서 바로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중앙대학생위원장 김태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생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미래담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미래찾기라는 행사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과 2040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20대와 40대가 함께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질문은 황교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2040년의 대한민국이 모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발상이네요. 2040년, 그러니까 2030을 20대와 40대의 대화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2040년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대표님이 생각하실지 질문 드렸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뭐 서서 할까요?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뭘로 표현한다고요? 온몸으로라고 온몸으로.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21년 뒤니까 그러면 제가 84세가 됩니다. 좀 됐죠. 네. 근데 아마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였던가요? 어디선가 우리나라의 2040년, 50년을 이제 그리면서 그때 아마 대한민국이 골드만삭스가 하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는데 미국 다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G2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를 냈던 일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2040년이면 골드만삭스가 예언했던 그 2040년, 50년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많이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선진국이나 그에 준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갈등하는 나라가 뭐 또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여튼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2040년도에는 G5 안에는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가 G5 안에 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문화가 있는 삶, 좀 그 행복이 그 누려지는 삶, 이런 삶을 2040년에는 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 지표, 핵심 국정 지표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 융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문화가 국정 기조로 올라왔던 때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문화를 얘기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2040년을 밝게 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야, 이래가지고 나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국정을 거쳐 오고 또 총리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들은 결과는 2040년 닭다 생각하지 못한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하신 청년 대학생위원장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정말 또 다른 세상 살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한번 21년 뒤에 여기서 한번 다시 모여가지고 그때의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40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40년이 되면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의 나이가 되네요. 예. 좀 놀랐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쪽으로 여성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 여성 청년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핫도그 잘 먹었습니다. 저는 비서 이주연입니다. 이곳 사랑제는 날씨 좋은 봄, 가을에 결혼식이 열리는 곳인데요. 혹시 이렇게 주례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랑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을 사. 함께랑.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젊은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아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또 제가 주리할 때 이런 말도 하죠. 여보. 여보의 뜻이 뭐냐? 여전한 보배. 가틀려 보배보. 그래서 여보라고 할 때 그 말은 여전한 보배다. 오래 살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보배야. 그렇게 말해라.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괜찮죠? 예. 또는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당연한 몸. 당신은 나의 당연한 몸이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부부 사이에 쓰는 용어들이 너무 귀중한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 괜찮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 박수 나오다가 당신에서 좀 멈췄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표님. 예. 다음 분 이쪽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남성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청년창업가 송혁주라고 합니다. 여전히 뚱뚱하구나.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 그다음에 안보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고 있는 이 안보 특히 북한의 핵 문제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지금 밝히지만 제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이고 한반도 평화 소스의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시던 날 마지막 연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거 저한테 한 말이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략적 모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황교안 대표님께서 미래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미래가 결국에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자유,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안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로운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되 평화롭지 않은 통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평화로운데 통일의 꿈이 없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가치는 평화로운 통일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청년 이야기하는데 통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 줄 몰랐는데 통일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른 몇 분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좀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우리 뒤에 계신 남성분, 예. 마이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양평에서 나온 전병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요새 농촌에 이제 그 농촌 소멸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물론 도시에도 일자리 없겠지만 농촌에는 더 심각하게 지금 일이 없어서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청년들이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고향에 살고 싶은데 농촌에 살고 싶은데도 억지로 쫓겨나듯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오는 이런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이런 어떤 간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네. 제가 이번 대장정을 다니면서 아주 인상적인 곳을 한 군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농사 짓는 과학기술적인 방법, 과학기술을 그 활용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생활하려고 그러는 젊은 학생들을 이제 받아서 그 농원에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인근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지방에서 본인이 태어난 곳에서 그 후배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2017년도에 그 아침에 신년 인사회를 이제 다닐 때 어느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과학기술인들이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다,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과학기술인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과학기술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은 농촌에서도 이런 과학기술과 결합된 그런 영농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들이 보급되다가 요즘은 뭐 조금 이제 주춤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길들도 젊은이들이 가면 바뀌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의 방법들은 이제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정부도 지원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청년은 청년들대로 그 길들을 또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간다면 농촌에서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주에 옛날에 한번 갔는데 수경 재배하는 딸기를 수경 재배하는 이런 곳이 있었어요. 35살 된 처녀가 그걸 혼자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3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경 재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굽히거나 뭐 이럴 것도 없이 그냥 다 서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 수입이 괜찮을 땐 1억 5천, 또 잘 안 될 때는 한 1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은 혁신 또 새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디서 뭘 하든지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길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뭐 포괄적인 말씀보다는 그렇게 예를 몇 개 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농촌 대책에 대한 황교안 당대표의 아주 멋진 멘트였습니다. 저는 그 농촌에 청년이 계속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뿌듯하네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더 열심히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능할까요? 짧게 우리 여성분에게 마이크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서관이자 10년차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청년 이지영입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을 획득하기 전까지 행적을 보면 우리 청년들을 두고 청년은 희망이다. 청년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된 정치다. 라는 걸 많이 어필하셨는데요.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우리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고 더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를 오래 했어요. 횟수로 따지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생활했는데 제가 청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출발점은 사실은 그 교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60, 70. 근데 그러면 이게 20년 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청년이 없다면 20년 뒤에 지금 60인 분은 80이 되시니까 거의
교회가 소멸돼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은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청년들과 만나서부터입니다. 그 얘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뭐 학벌도 부족해요. 또 뭐 공부를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저는 뭐 대학도 나왔고 또 이제 나름대로 검사도 되고 뭐 이랬는데 그 젊은 청년하고 얘기해 보면 내가 생각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한다 할 때도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잘해요. 여기 뒤에 아까 저하고 이제 청년 일을 같이 했던 우리 푸름이 어디 있어요? 강푸름 아직 갔나? 있나? 아 저기 있는데 저 친구들한테 우리 그 청년 포럼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맡겨놨더니 맨 처음에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한 번 한 번 굉장한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얘기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인 되기 전에 저 청년 지도자였어요. 정치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결국 청년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고 제가 이제 공직 마무리하고 나서 총리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도 청년들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청년들을 좀 챙기고 뭘 좀 해보자 이렇게 막 하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저 정치를 하게 됐 당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당을 세워 나갈 것인가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여성 친화 정당이 되게 하자. 청년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성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이 되게 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정치적인 표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반은 여성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의 역량들이 충분하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제가 청년을 이슬로 많이 그 비유를 하는데 정말 비전이 있고 미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미래, 나라의 미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약에 나중에 정치를 다 끝내고 나더라도 저는 사실은 청년들하고 계속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또 그런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 여성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청년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청년 여성 친화 정당으로 꼭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우리 또 청년분들이 근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아직 없어서 2부의 시간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게 저 마지막에도 일어나셨듯이 전 질문이 없을까 봐 좀 걱정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띠게 대표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멋진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1부 황교안은 왜 Y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하우에서 저희는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재즈 공연 즐기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여름밤에 이 재즈 공연 마음껏 즐기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